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은 병가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휴가 미복귀에 있습니다. 휴가 중이었는데 왜 복귀를 안 했느냐? 그러면 정말 휴가 중이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2017년 6월 5일부터 병가를 갖고 6월 14일까지가 1차 병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가 2차 병가. 그리고 6월 24일이 토요일인데 23일 날 안 들어오고 25일 일요일에 당직 사병한테 적발이 돼서 어떻게 된 거냐 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 미복귀를 처리하지 말고 그냥 개인 휴가로 처리됐으니까 그렇게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문서를 그렇게 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25일에 과연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이 서 씨가 휴가 미복귀였느냐 아니면 휴가 미복귀라는 거고 탈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개인 휴가를 받은 상태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이에 관해서 이 서 씨는 이 당직 사병하고 전화를 한 적조차 없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대위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인데 자 상급부대 미제 2사단 상급부대 거기 지역대 지원장교라고 하는 김대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대 지역장교라고 하는 권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대위라는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여기에 바로 그 6월 25일 날 와서 휴가 미복귀를 처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대위가 이 사람들하고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고 현병장도 이 와서 그런 지시를 했던 그 상급부대 대위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대 마크가 육군본부 마크 별 이렇게 있는 육군본부 마크가 있더라 이런 얘기 정도만 지금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이 인물을 특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했다. 그런데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아니고 바로 그 김대위였다. 김대위는 누구냐면 상급부대 지역대 지원장교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 추미애 장관 보좌관하고 그러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죠. 그때 보좌관 최모 씨라는 사람하고 적어도 3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이 김대위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어도 3차례. 그러면 그 3차례가 6월 14일, 21일, 25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김대위라는 사람이 검찰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2017년 6월 25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더라. 그래서 이 사실을 뭐 시인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시인했다. 그렇다면 9시 조금 넘어서면 9시에 점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병장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통화한 사실조차가 없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서일병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자, 우선 어떤 의문점이냐면 첫 번째. 바로 이 김대위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위라는 사람은 초반에 검찰에 나와서 6월 21일 부대 축구 행사 있을 때 그때 보좌관한테 청탁을 받았다. 근데 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할까? 더군다나 이건 사적인 일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전화 받은 시점을 6월 14일로 바꿨습니다. 6월 21일에서 6월 14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김대위라는 사람은 계속 전화를 한 번만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 3차례인데 왜 한 번만 받았다고 하고 6월 21일이라고 진술했다가 14일로 바꿨을까? 여기서 이제 합리적 예측,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6월 25일 휴가 미복귀 부분을 숨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가깝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6월 21일만 시인했다가 그렇게 되면 6월 25일 휴가 미복귀하고 불과 나흘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거 혹시 엮여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6월 14일이라고 진술을 수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4일도 21일도 25일도 다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대위가 25일을 숨긴 이유, 그리고 그동안에 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작년 12월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왔는데,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한참 여기저기서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때 바로 그 휴가 미복귀, 그걸 휴가 처리로 지시한 대위가 누구냐, 이런 기사들이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침묵을 지켰고, 6월 달에 검찰 조사에서도 6월 25일 그 휴가 미복귀를 휴가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을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 왜 안 하고 있었을까? 바로 그게 결정적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책임을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문제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군대 내에서 탈영병을 봐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니까 계속해서 6월 25일 부분은 딱 함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바로 밝혀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건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쪽하고 뭔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말을 맞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까지 아들 측은 계속해서 6월 25일 그 당직 사병이었던 현병장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근데 현병장은 그날 통화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어낼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현병장이 뭐하러 그걸 지어냅니까? 자기는 그냥 경험한 대로 얘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거든요. 자기가 하등의 이익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의감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니까 서일병 측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을 받아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그날 통화한 내용이, 야 지금 몇 시인데 너 어디야? 얘기하니까 서일병이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복귀 시점이 넘었잖아. 거기 어디지? 그러니까 뭐 서울. 그러니까 그러면 택시 타고 와. 의정부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마치고 나서 10시쯤이면 돌아오겠거나 기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시 전에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6번 마크를 단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야 그거 미복귀를 처리하지 마라. 휴가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휴가 처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대화를 이거를 그 현병장이 지어낼 이유가 있을까요? 뭐하러 지어냅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현병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었고, 자, 이 김대위라는 사람이 6월 25일 날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이 국민일보 보도가 맞는다면,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통화 안 했다는 이 근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현병장이라는 사람은 군대에서 20개월 안팎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사병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대 상급부대라고 하는 대위의 얼굴을 몰랐을까? 아니면 기억이 없었을까? 이런 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알죠, 대개. 병장, 우리가 병장 짬밥 이런 얘기 하는데, 미 이사단의 상급부대라고 해야, 그 인원이 얼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위 이상이. 그런데 얼굴을 몰랐을까? 왜 특정을 못했을까? 이거는 조금 의문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걸 대검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이종근 형사부장이고요. 이 사람은 작년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총괄검사를 했을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걸 지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직전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심의위원회 사건 때 대검의 의견서를 묵살한 사람으로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보나마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재수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CCTV로 그 관련자들 뭐 진술하는 것도 녹취하고 뭐 이렇게 이제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걸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꼬리를 자르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시 당대표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아들의 부탁을 받고 직접 부대로 전화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지시를 안 했다, 보좌관은 지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추미애 장관은 딱 꼬리를 자르는 걸로, 요렇게 지금 그 수사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어제 동아일보를 보면, 동아일보에서는 이 보좌관이 아들의 직접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수사가 매듭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보좌관만, 이제 보좌관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수사가 1월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6월 달에 수사가 약간 좀 활기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8월 말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갑니다. 일자리 수석실 행정관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 내 뒤는 내가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라,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게 오비일학이죠. 왜 하필이면 이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아마 그러니까 6월 달에 본격화되니까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8월 말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시점이 참 묘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 나오면 뭐 여기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배지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포석을 깔아준 겁니다. 왜? 자기 아들 문제에 관해서 함구를 하고 네가 덮어쓰라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난 주말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아들 부탁을 받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바로 이 보좌관이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과연 지금의 검찰, 지금의 동부지검이 그런 의지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좌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보좌관 선에, 이건 진실하고 거리가 멀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실입니다. 국회의원이자 당대표인 사람의 보좌관이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아들이 부탁을 하는데, 당대표 보좌관이라는 직위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더군다나 집권당인데. 그런데 그것을 대표한테 보고조차 없이 민원 전화를 군대로 돌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꼬리를 자른다고 한다면 그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검찰의 또 다른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특임검사나 특수본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특임검사나 특수본을 구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추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벽하게 짜고 지시를 안 받았다고 보좌관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또 보상을 해주겠죠. 그 보좌관한테.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면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 당시에 보좌관하고 그럼 뭐 통화한 사실만 나올 텐데,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보건된 수사가 끝나도 자, 꼬리 자르기다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김대의의 정책, 휴가 미복귀를 휴가 처리로 하라 라고 지시한 상급부대 대위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